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제히 랠리를 펼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글로벌 이슈 또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또 연말 연휴 지금 선물로 암호화폐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공간이죠. 그 속에서 토지, 땅에 수천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투자자들이 최전선에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고요. Millennials and Gen Zs are planning to spend thousands on cryptocurrency, NFTs and metaverse land as holiday gifts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11월에 지금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모든 코인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디지털 토지와 또 이와 같은 예술과 음악, 게임 그 안에서 그 자산의 NF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휴가 시즌 동안에 젊은 투자자들이 NFT와 기타 디지털 자산을 선물로 큰 금액을 지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5명의 이제 그 같은 MZ 세대들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면은요. 지금 가족을 위한 디지털 랜드와 예술의 NFT라고 제목이 먼저 나왔죠. 신티아 젠트리라는 친구입니다. 자매와 부모가 메타버스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토지 NFT를 선물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23세에 또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티아죠. 신티아 같은 경우는 23세입니다. NFT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할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It's funny, 재밌지만 I don't think I even have a budget. 참 웃기지만은 사실 나는 예산도 없다. 네, 그리고 또 돈을 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자산에 돈을 저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요, gifting friends their first digital asset이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첫 디지털 자산 선물하기라고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애니샤 썬커넨이라는 친구네요. 이분은 지금 도메인과 NFT를 포함한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을 가까운 친구와 또 가족에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NFT가 또 훨씬 더 많은 NFT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ENS 도메인이 온체인 성격과 또 프로필에 실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은 26세, 이미 26세입니다. 네, ENS가 뭔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ENS는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주소를 나타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해서 닷컴처럼 이와 같은 도메인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ENS 도메인 내 이름은 일반적으로 지갑을 나타내는 임의의 문자열과 숫자가 아닌 yourname.com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yourname.com이 아니라 yourname.eth 이더리움의 약자겠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ENS 도메인의 가격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NS 도메인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5자 이상인 경우에 연간 이더리움의 비용이 5달러, 4자인 경우에는 연간 이더리움의 비용이 160달러, 3자인 경우는 연간 이더리움 비용이 640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3글자, 4글자 ENS 도메인 이름은 사용 가능한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I believe that digital assets are extremely valuable이라고 해서 의견을 또 냈는데요. 나는 디지털 자산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죠. 앨리슨 레이첼이라는 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줬는데 이 친구가 또 밑에도 내려보다 보시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쿠퍼 톨리라는 26세의 이제 학생이죠. 같은 의견을 줬고요. 요즘 미국의 MZ 세대의 투자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기사여서 함께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는요, 로블록스의 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회사가 11월 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수요일장에서 9.03% 하락을 해서 97.95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0월부터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Roblox stock dips on lower than expected November user number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로블록스 11월에 관련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11월 달이죠. 네, 4,940만 명의 일일 활성 사용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10월 첫 27일 동안에 회사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5,050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28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DAU가 감소를 했고 2,500만 달러의 예약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0월의 실적을 포함한 2021년 3분기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논평에 따르면요.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약간 낮았다. Slightly below our expectation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월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역사적인 추세선을 뒤따랐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키뱅크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은요. 12월까지 이어지면서 4분기 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 투자하신 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노트에 보시면은 경영진은 또한 12월이 10월, 11월 수준보다 약 80%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단기적이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7억 8천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시장 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또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정말 랠리를 펼쳤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헬스케어주도 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분석해봐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FOMC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패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고요. 역시 시장은 어떤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런 안드렐리가 나왔고 또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급등세를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의 어떤 결과는 시장에서는 예상대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제 뭐 11, 12월 달에 300억 달러, 내년 1월 달부터 3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은 종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고 18명 위원들이 이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 3번 정도 하자 쪽에 점도표를 많이 찍었고요. 물론 한 2분 정도는 4번 하자 이렇게 의견도 나왔지만 뭐 대부분 3번 하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매파적인데 그때 시장에서는 매둘기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예상대로다,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그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분명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 영향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그 물가에 대한 내용들을 뭐 내년에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암시를 줌으로써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역시 예정대로 어떤 인플레이션은 길지 않겠구나.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팬데믹 같은 경우도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잘 해결되고 있다.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스탠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파월 의장의 내용대로 보게 되면 어떤 내년에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도 비록 3번 한편으로 봐서는 분명히 매파적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 뭐 이런 코로나 내용들이 잘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암시를 줬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결과는 이제 시장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오미크론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점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승 랠리를 펼친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 시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막연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확실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실한 실적 그리고 부채 비율보다는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 이런 쪽으로 점점 포커싱을 둘 거기 때문에 전일 미국의 어떤 그 성장 이익률이 확실하게 나오는 어떤 엔비디아를 비롯한 어떤 기술주들의 재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은행주는 떨어졌다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이 철저하게 어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쪽 이런 쪽으로 보여진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뭐 런던 쪽에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뭐 60%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연준 발표를 보면서 주가가 뛰어오르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내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사실 금리 3번 올린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 2배 한다. 거기다 양적 긴축도 처음으로 논의했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사실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 보고 이 미국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서 안달난 시장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뭐 해석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털을 고려해서 뭐 알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쎄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를 계산하고 과연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까, 뭐 어떤 매파적이 나올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빠져나갔던 그런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약간 좀 들어오지 않을까도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내년 3월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또 유동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조금 좀 그래도 아직 이제 결과적으로 5월 달부터 시작할 건가, 6월 달부터 시작할 건가. 네네.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뭐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지속됐다. 그래서 한쪽에 대한 쪽에서는 조금 좀 저 수익을 내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좀 싼 펀더멘털이 싼 한국 쪽을 약간 겨냥해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있습니다. 뭐 작년과 같이 화려한 상승장이다. 뭐 이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낙폭은 약간 되돌림 이런 쪽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반발 매수는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작년과 같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가자 수익을 많이 보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는 나오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반등을 노리는 뭐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 이 종목군은 뭐 지수와 관련 깊은 그런 종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 시장에 따른 그런 그 불확실성 해소, 미국 시장에서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애플 종목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분명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부담스럽지만 전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소폭 보합권 이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빠졌던 이런 2차전지 사이드 어떤 그 양극재 사이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 주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작년과 같은 큰 이익률보다는 이제 지금 현실에 맞는 어떤 이익률 축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지금부터는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 수익률을 일으키를 시키고 이런 점들과 함께 이제 좀 작년과 좀 다른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씩 수익률을 작게 가져가면서 이런 점들을 좀 반복하는 이런 점들에 대한 그
매매 패턴을 좀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장이 너무 이제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웠거든요. 근데 정말 좀 희망을 버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아까 또 김기성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뭐 런던 지역의 또 오미크론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확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그림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연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뭐 5월달에 6월달에 할 거다. 그렇다면 3월까지는 유동성이 지속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는 한번 수익률을 좀 확보해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뭐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오미크론의 확산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8천 명에 도달했다. 뭐 지금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뭐 지금 소매 판매도 부진하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 쪽으로 가장 포커스를 두는 쪽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소매 판매 위축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 같은 수출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성장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동성이 지속됐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뭐 수익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한편으로 봐서는 안도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장은 위쪽으로 상승 방향 틀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또 하나 쪽에서는 분명히 뭐 수익률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전략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안도 랠리를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일 좀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들 아무래도 뭐 바이오 쪽, 제약 쪽 이쪽으로 좀 그렇습니다. 랠리를 펼쳤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쪽은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확산되는 코로나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전일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호흡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치명타를 주는 쪽이 폐입니다. 그러니까 폐에 따라서 폐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 곤란이 오고, 이에 따라서 호흡이 힘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산소 호흡기 의존하면서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호흡기관 쪽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대원제약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원제약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펀더멘탈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 막 이런 점들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국내 개발, 제조, 판매, 특히 사우디 업체와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진출했다 이런 점들인데, 이제 호흡기 쪽에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 이런 대원제약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제조, 개발, 판매를 담당했다 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점들은 이제 두 번째가 내년 1월달에 세계 최대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런 코로나 쪽에 관련된 업종이 제약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암치료제라든가 이런 지금까지 어떤 임상, 1상, 3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1월달에 과연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빅파마들의 관심 러브콜을 보이면서 라이센스하고 기술 추출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제2의 당뇨병 치료제에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서 이제 관심을 보면서 전일 상승을 보였던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22년 3상을 마치고 중국에서 이제 안구 건조증 허가를 마치고 이제 기대감을 모으면서 바닥권에서 매수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고요. 또 이제 SCM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미국의 코이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압암 암학회에서 백일병 치료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런 코이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넥신이 미국의 공동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런 SCM 생명과학이 이제 미국계 쪽에 코이뮨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가 했는데 레고캠바이오는 뭐 ADC라 그래서 항체 약물 적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ADC를 통해서 이제 몸에 기존의 어떤 약물과 항체를 접합해서 몸에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항체가 몸에 들어가서 네. 이제 암세포에 밀착해서 암세포만 결정적으로 이제 치명타를 주는, 그러니까 다른 과거의 어떤 암세포에 전체적으로 이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포에 피해를 줬는데, 이런 ADC를 갖다가 플랫폼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다음 달에 제품을 헬스케어도 초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고요. 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 질환 치료제죠. 덴마크 레우파마라는 회사가 상당히 이 부분에 상당히 큰데, 여기에 이제 아토피 치료제로 기술 수출을 했다. 이런 점들과 함께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근에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확산되면서 전일 고르게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 내년에 어떤 기술 수출을 앞두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점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까지 연결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점들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네. 저희 이제 지점에서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네.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들 보게 되면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미리 급등세를 보이다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5년 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하면서 5조 원, 6조 원 되는 기술 네네. 수출하면서 주가가 더 급등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뜨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주가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봐서는 오른 종목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과연 어느 쪽에서 나올까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1월 13일인데 그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미리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이제 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까,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 매니저들이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세팅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팔 시기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팔 시기는 아마 내년 이제 1월 초쯤에까지는 주가가 미리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1월 13일 전후로 봐서 이런 기대감들, 물론 이제 각국의 매니저들은 발빠르게 이제 미리 움직일 거고, 네. 그런 JP모건 쪽에 연락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계속 탐방을 지금 많이 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은지를 미리 좀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1월 초반 때 가서 이 기업들은 별 영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계속 살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투자가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기업 탐방을 가기도 힘들고, 네. 그런 미국의 미리 또 JP모건 쪽에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를 상당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를 눈여겨 보시고 그런 점들을 이제 해당 증권사의 같은 각 매니저들과 긴밀히 연락도 하면서 네.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따라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칭을 받는 게 좋겠죠.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 쪽 전일장에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장이 좋았다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을 텐데 한 3%에서 4%대만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사실상 거의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특징주 중에 또 화장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주 관련 중에서 혹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특별한 종목을 보게 되면 CJ 프레스웨이라는 종목이 좀 특징적이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용을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제 외식업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던데 CJ 프레스웨이 같은 경우가 글쎄요, 최근에 R 시장이라 그러는데 레스토랑 간편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음식점들 이런 음식점들을 이제 간편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를 이제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뭐 일부 이제 최근에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18년 전 전통 갑오징어 전문점 뭐 조간의 갑오징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네. 좀 맛있다 그러는데 어. 이런 유명한 이제 음식점을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용기에 담아서 이제 뭐 각 가정에 배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매출이 급성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코로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가기 힘든데 이런 점들을 이제 뭐 가정에 배달하게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주가가 특이하게 올랐다.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중에 아모레 퍼시픽 역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었던 점들인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뭐 14일 날 뭐 전략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 법인의 어떤 매출 확대 기대감, 특히 이제 마진이 가장 높은 이런 서울화수 같은 경우가 의외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기대되고 더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 법인 쪽에 확대 가능성 내년부터 급성장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미리 이제 선추매석으로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물론 힘듭니다. 더구나 이제 뭐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힘든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점들을 등에 업고 뭐 기대감이 높은 이런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은 또 다른 어떤 테마성으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이제 HMR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RMR 시대가 다시 왔나 봐요. 최근에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또 이렇게 그 자체의 식품을 또 이렇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좀 앞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련주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국 쪽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확산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강화 기대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사실상 과거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의 가장 어떤 든든한 역할을 한 축이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의 화장품,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쪽의 어떤 화장품이 뭐 상당히 좀 내용도 좋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과 함께 뭐 중국이라든가 어떤 베트남의 뭐 따이공들에 대한 어떤 매수 확장성 이런 점들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쪽 힘들었는데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만약에 이제 개선이 되게 된다면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뭐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또 다른 어떤 매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관심축으로 관심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미국의 전일 어떤 내용들과 함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뭐 상당히 좀 작년과 다르게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아직 유동성이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 쪽에 방향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뭐 주식을 사고 크게 수익을 보자, 가져가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주가가 이제 며칠 오르면 좀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현금을 가져가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상황에 좀 맞게 그런 가져가는 전략을 상당히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